안녕하세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꼭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튀어나오잖아요. 계획이 틀어졌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볼 구동사 workaround가 바로 이럴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이는 아주 실용적인 표현이랍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볼까요? 마감일은 코앞인데 갑자기 딱 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손 놓고 기다리거나 에이, 포기할 순 없잖아요. 그쵸? 바로 이럴 때 필요한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죠. 네,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workaround입니다. 문제를 정면으로 꽝 부딪혀서 뚫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돌아서 다른 길, 즉 대안을 찾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점이에요. 정말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문제 해결 방식 맞죠? 자,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이 표현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말 변수가 많은 곳이죠. 건설 현장 사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돌발 상황들을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When the concrete delivery was delayed, the site team worked around the issue by focusing on rebar installation in the meantime. 콘크리트 배송 지연. 이거 건설 현장에선 정말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 팀 보세요. 그냥 넋놓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철근 설치 작업에 집중한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는 대신 우회해서 전체 공정이 스톱되는 걸 막아낸 겁니다. 정말 현명하지 않나요? The contractor worked around the incomplete design drawings by proceeding only with the approved sections of the retaining wall. 만약에 도면이 전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프로젝트는 그대로 올스톱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공사는 달랐어요. 이미 승인받은 구역부터 공사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정보라는 장애물을 슬쩍 피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Because access to the service road was restricted, the crew worked around the constraint by using an alternate delivery route. 이건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길이 막혔네 하고 다른 길로 안내해 주는 거랑 똑같아요. 길이 막혔다고 해서 에이, 안 가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다른 길을 찾아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 네, 바로 이게 workaround의 진짜 핵심입니다. Team은 worked around the damaged formwork by using temporary supports to keep the pour on schedule. 거푸집이 손상됐다고 해서 오늘 작업 끝 할 순 없잖아요. 이 팀은 임시 지지대라는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걸로 문제를 우회한 거죠. 완벽하게 수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일단 임시 방편으로라도 어떻게든 스케줄을 맞추려는 그 유연함 정말 대단하죠? Heavy rainfall made excavation impossible, so the foremen worked around it by reallocating workers to prepare drainage materials instead.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땅 파는 작업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날씨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현장 소장님 보세요.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인력들을 실내로 돌려서 배수 자재를 준비하게 한 거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생산성을 잃지 않는 모습, 정말 멋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임기응변에 대해 봤는데요. 이번엔 한 단계 앞으로 가볼까요? 모든 프로젝트의 시작점이죠. 바로 엔지니어링, 즉 설계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창의적인 워크라운드가 펼쳐질지 한번 같이 보시죠. The design team worked around missing survey data by using preliminary site coordinates for the first iteration. 완벽한 데이터가 다 모일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거, 이거 때로는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이 설계팀은 데이터 부족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일단 가지고 있는 예비 정보만으로 초기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먼저 움직이고 나중에 수정한다. 이것도 정말 훌륭한 전략이죠. The electrical engineer worked around outdated equipment specifications by designing flexible panel connections. 구식 장비 사양에 딱 맞춰서 설계를 해버리면 나중에 다른 장비랑 호환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엔지니어는 아예 처음부터 어떤 장비든 연결될 수 있도록 아주 유연하게 설계를 한 겁니다. 이건 제약 조건 자체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정말 스마트한 workaround라고 할 수 있겠네요. The drafting team worked around software compatibility issues to meet the drawing submission deadline. 소프트웨어 호환성 문제, 이거 정말 골치 아프죠. 근데 이 문제 하나 해결하겠다고 마감 시간을 놓칠 순 없잖아요. 아마 이 팀은 파일을 다른 형식으로 바꿔보거나 아니면 호환되는 다른 컴퓨터를 쓰는 식으로 방법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고드는 대신 마감 준수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다른 길을 택한 거죠. Since the ventilation ducts clashed with the structural beams, the MEP coordinator worked around it by adjusting the duct elevation. 설계를 하다 보니 환기 덕트랑 구조물인 보각,
딱 부딪히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걸 해결하려고 전체 설계를 다 바꿨다면 와,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했겠죠. 하지만 코디네이터는 덕트 높이만 살짝 조정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우회했어요. 정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본 거죠. 이게 바로 워크어라운드의 묘미입니다. The geotechnical engineer worked around the lack of borehole data by referencing adjacent site conditions. 자, 꼭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당장 없을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엔지니어처럼 하면 됩니다. 주변 현장에 비슷한 데이터를 참고하는 거죠. 직접적인 정보가 없을 때 관련된 간접 정보를 끌어와서 데이터의 빈틈을 채우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 아닌가요?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프로젝트 관리자, 즉 PM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과연 PM들은 이 워크어라운드를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지 그 비결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The PM worked around the client's late approvals by resequencing tasks that didn't depend on final sign-off. 고객 승인이 계속 늦어지면 정말 답답하죠. 하지만 이 PM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지만은 않았어요. 승인이 필요 없는 다른 업무들을 먼저 할 수 있도록 작업 순서를 싹 바꾼 거죠. 이렇게 하니까 기다리는 시간에도 프로젝트는 멈추지 않고 계속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영리한 스케줄 관리라고 할 수 있죠? When the vendor shipment was delayed, the PM worked around the issue by sourcing a temporary substitute from a local supplier. 이건 우리가 주문한 택배가 늦게 올 때 급한데 하면서 근처 가게에서 일단 비슷한 물건을 사서 쓰는 거랑 똑같아요. 이 PM도 공급업체 배송이 늦어지니까 프로젝트가 멈추는 걸 막기 위해 일단 현지에서 임시 대체품을 구해서 사용한 겁니다. 아주 현실적인 해결책이죠. The PMN worked around limited manpower by scheduling overtime only for critical path activities. 인력이 부족하면 모든 일에 똑같이 힘을 쏟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PM은 critical path, 다시 말해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업무에만 초과 근무를 딱 배정한 거예요. 한정된 자원을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시키는 것. 이야말로 정말 전략적인 workaround라고 할 수 있습니다. To maintain progress, the PM worked around design conflicts through early coordination meetings with all consultants. 여러분, 워크어라운드는 꼭 문제가 터진 다음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이 PM을 보세요.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미리 움직였죠. 초반에 미리미리 회의를 열어서 의견을 조율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생길 수도 있었던 설계 충돌이라는 큰 장애물을 사전에 피해간 거죠. 어쩌면 최고의 워크어라운드는 바로 예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The PM worked around the budget cap by deferring non-essential scope items to the next phase. 예산이 좀 빠듯할 때 우리도 덜 중요한 지출은 이건 다음에 사자 하고 미루잖아요. 프로젝트 관리도 똑같습니다. 이 PM은 정해진 예산 한도를 넘지 않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업무들을 다음 단계로 미룬 거예요. 예산이라는 제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작업의 우선순위를 현명하게 조정한 거죠. 자, 지금까지 건설,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관리까지 정말 다양한 사례를 통해 워크어라운드가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강력하고 스마트한 문제 해결법의 핵심, 과연 뭘까요? 제가 딱 3단계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워크어라운드는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뭔지 정확하게 파악한다. 두 번째, 그걸 돌아갈 수 있는 다른 길을 찾는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그 다른 길을 통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바로 이겁니다. 이 3단계만 기억하면 여러분도 어떤 문제든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앞에는 어떤 문제가 놓여 있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work around 하시겠어요? 오늘 배운 이 유연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법, 여러분의 실제 업무에 꼭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